심리를 정리하는 지름길, 심정지TV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를 정리하는 지름길, 심정지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들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등 마트에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뇌엔 장난감 인식 센서가 있나 봅니다. 이 넓은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혼자 쉽게 찾아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시작됩니다. 공포의 시간이요. 으악! 으악! 사줘! 사줘! 주위의 시선이 몰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저 부모는 교육을 안 시키나 봐. 쯧쯧. 공공장소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와 같은 메시지가 보입니다. 무시도 해보고 혼내기도 해보고 잘 타이러봐도 이 성난 황소 같은 아이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난감을 주면 사탄이 잠깐 들어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 다시 천사 같은 눈빛으로 해맑게 웃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둔 부모님은 마트에 갈 때 항상 고민일 것입니다. 얘가 또 뗐으면 어떡하지? 장난감 코너를 폭발시켜야 하나? 집에 혼자 놔두기엔 불안하니 아이들을 마트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똑같은 일상은 반복되고요. 인생. 일단 이러한 아이의 심리는 간단합니다. 아직 자나 사고 능력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울고 불고 바닥에 뒹굴고 소리치면서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행동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아이의 떼쓰는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떼쓸 때 장난감을 사주게 되죠. 이 장난감이 떼쓰는 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말이죠. 하나의 실험을 얘기해드리죠. 스키너 상자입니다.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구조인 상자에 배고픈 쥐를 넣습니다. 쥐는 먹이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레버를 눌러 먹이를 얻게 되죠. 개꿀. 그러다 또 우연히 다니다가 레버를 눌러서 먹고 레버를 눌러서 먹고 누르고 먹고 누르고 먹고 하다 보니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먹이를 먹기 위해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이러한 행동의 증가를 강화라고 합니다. 먹이는 강화를 해주는 강화물이 되는 것이죠. 이 실험을 아이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어머니는 장난감을 주는 것은 떼를 쓰는 행동에 장난감이라는 광화물이 주어지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떼 쓰면 장난감을 사준다 라고 인식하여 떼 쓰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의 떼 쓰는 행동을 어떻게 고칠까가 궁금할 텐데요. 다음에 4가지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떼쓰는 행동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5살이다. 5분간 거기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행동치료 기법의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잠시 동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이 5분간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떼쓰면 격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장난감 코너에서는 떼쓰는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사줍니다. 단, 장 보는 동안 울지 않고 말을 잘 들었을 때 사줍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이는 얌전히 있거나 말을 잘 들었을 때 장난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얌전히 있는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얌전히 있었는데도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잠든 황소가 또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지옥 같죠. 그래서 3번째 방법은 아이와 약속을 하나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인사를 하거나 착한 일, 심부름 등 바람직한 행동을 하였을 때 스티커를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스티커를 10장 모았을 때 장난감을 사주기로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아이의 사회성과 성실성이 키워질 뿐 아니라 장난감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지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티커를 주지 않으면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똘똘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반응 대가라는 행동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을 때 아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스티커를 주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겠다고 파업선언을 할 시 스티커를 빼앗아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을 유연하게 아이에게 적용하면 부모님들은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아이는 충동적인 행동이나 욕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육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대한 불안감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상 심정지 TV였습니다. 오늘도 심리가 정리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하신 심리는 댓글, 메일로 알려주세요.